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금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참 추워요. 네, 너무 추워졌어요, 진짜. 아주 쌀쌀하고 이제 완전 초겨울인데 우리 그냥 그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미국 대선 얘기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너무 빨리 결과가 그래요. 나와서 조금 약간 그랬어요. 김 빠져가지고 결과 재미는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들 예상들 하셨어요? 네. 먼저 김민주 부대변인님. 트럼프가 미국에 저희 그 이모님들이 세 분이 사셔갖고 개인적으로 주제를 하셨군요. 예. 하는데 그 한인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길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이겨도 나쁘지는 않은데 왠지 찝찝하고 불안한 거 왜일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70-80%가 트럼프가 싫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 주한 미군 그 비용을 갖다가 지금보다 9배나 올리겠다고 하고 그쵸. 그다음에 관세를 한 60% 정도까지 20% 예. 중국만 60% 예. 하고 그것도 희한해요. 한 나라만 찝어서 하는 그러니까. 것도 희한한데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이 조금 안 좋겠죠. 또 반면에 외교 안보 쪽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신냉전 체제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러 중국을 지금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휴전시키고 김정은도 프렌드라고 하고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된다면 다시 또 전체적인 경제 수출에서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좀 나아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겠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자고 그러는데 더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아무래도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신주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다는 개표가 저도 어제 계속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속 그 세로 고침을 해서 봤었거든요. 네. 개표가 빨리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결과가 빨리 나왔죠. 개표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도 하고요. 개표가 뭐 사실 예상했었던 거는 뭐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몇 달 더 있어봐야 될 수도 있고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은 선거인단 수에서 동률이 나오면 뭐 하원에서 내년에 선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의외였습니다. 의외였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를 갖다가 머니머신이다 뭐 그렇게 지금 압박을 사실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솔직히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사실 예상 가능한 그 범위 안에 없어요.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뭐 김정은이랑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도 뭐 내 그 눈앞에는 핵 단추가 있다. 그러다가도 뭐 정상회담에서 뭐 우리 뭐 친구다 그러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기 행정부라고 한다면 좀 자신만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미국을 통치하고 또 세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말뿐만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옮길 텐데 여튼 우리한테 좀 미치는 파급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똑같은 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은 바람일 것 같습니다. 우려가 좀 되죠. 그러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같지도 않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오늘 빅 이벤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죠. 용산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단은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내용 나올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여당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신조 부대변인님. 일단 저는 대통령께서 원래 월말에 뭐 이런 기자간담회를 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렇게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 일정을 바꾸셨는데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거의 한 20일 가량을
앞으로 일정을 바꾸신 것에 있어서는 내가 국민들께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다고 봐요.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대국민 담화 문 자체가 아닙니다. 예. 이제 지금 뭐 언론인 분들과 뭐 질의응답 끝장 토론, 그러니까 질문에 재질문, 또 예. 재질문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형식 자체부터가 저는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께 소상한 전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예.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대안을 해결책을 해법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마치고 예. 여의도로 돌아가서 예.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시간도 뭐 오래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면서 오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격을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김민주 부대변인님, 근데 그 형식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8월 있었던 기자회견 보면 대국민 담화 먼저 길게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국민 담화에서 다 뭐 국정 홍보 성과 이런 것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대국민 담화가 있어서 혹시 또 어제 그제 그 경제와 외교안보 쪽 관계자들, 그러니까 수석 그 비서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 브리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역시 국정 홍보에 치중하지 않겠냐. 이러다 보면 오늘 역시 기자회견 역시도 안 하니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안 하니만 못한 게 아니고요. 그럼 뭐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오늘이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정 홍보는 이미 저 시정연설에서 총리를 시켜서 대독했잖아요. 예. 네. 본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국민과 국회를 굉장히 그 얕잡아보고 모독한 행위고 대통령다운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특검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특별감찰관, 이부속실, 뭐 여사이의 대외 활동 뭐 예. 중단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늦었다. 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물 건너 간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충격적인 그 음성이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받든가 안 받든가. 예, 오직 그것만이 남은 결정이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의 네. 바람은 이제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요 내용이 들어갔으면 저희 좋겠다는 당이 거죠.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예. 네,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에게 사과하고 두 번째 네. 특검법을 받고 세 번째는 전쟁 억제. 어제 뭐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거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 예.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조 부대변인님, 그러면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얘기는 담겨져야지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꽤 괜찮은 기자회견이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 요구했었던 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뭐 인적 쇄신, 예. 뭐 의혹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그 의혹을 거두려고 하는 의지 그런 세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수준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나아간 이거보다 더 진전된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명태균과의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 전이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그 세 가지 안을 수용하시는 것으로도 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 그리고 그거로부터 생기는 공분이 지금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달래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대대적인 인적 쇄신 그리고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어야 되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정쟁적인 특검이 아니고 예. 공정한 제3자에 의한 특검 그리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사안, 예,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중립적인 특검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 오늘의 계기로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특검 받겠다고 오늘 대통령이 얘기하시면 14일 날 본회의 지금 특검 네네. 저기 통과 예정인데 예. 그 전까지 충분히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수정하겠다. 협의하겠다.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예, 네네. 같이. 요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국민당화 기자회견을 빨리 여는 이유가 그 일각에서는 그 명태균 녹취를 더 이상 깔 게 없다 민주당이 이제 그런 판단을 그 대통령실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걸 듣고서 명태균 씨나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파일을 꺼내게 되면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면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민주당에서 더 내놓을 게 없을 것이다라는 말도 이미 있었죠. 한 달 전인가요? 그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대통령께서 명태균은 경선 전에 만나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은 국민은 자 보세요. 대통령의 말과 김건희 여사의 말을 더 믿는지 아니면은 명태균 씨나 민주당의 말을 믿는지 이미 이거는 뭐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의 말을 지금 국민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김민주 부대변인께 질문을 달리 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육성 파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요? 예, 있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NCND였는데 처음 밝히시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 입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바꿔야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당의 주요 그 의원들이 하나씩 듣고 이것을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상황을 맞춰서 거기에 하나씩 살라미 전술로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뭐 그거를 전술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대통령께서 정말로 사과하시고 특검 받고 하시면 예. 굳이 공개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여당도 민주당이 그런 파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뭐 전략이나 대응 같은 걸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있다고 한들 그것이 스모킹건이 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큰 건 벗어 나왔다. 큰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한 거잖아요. 예. 저도 야 이거 민주당이 그 공개한다 그래서 어떤 걸 공개할까 되게 유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 네, 대통령 육성 공개할 적에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조기 대선을 위한 포석, 탄핵, 명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들이 저는 지난주에 나온 게 최대치라고 봅니다. 예, 있어봤자 예. 그것이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그 무기는 안 될 것이다. 네. 예. 그 제가 두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기자회견 하면은 이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막 그 생각하면서 그 회사 가거든요.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과 신조 부대변인님이 우리 OBS의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할지 일진, 이진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먼저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 자리에 오늘 일진. 있다면 예. 네. 이게 갑자기 시키시면 그 사실 고민이 많은 질문이에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긴 저는 하지만 바로 네. 지금 특검 얘기를 바로 기자라면은 물어보셔야 된다고 봐요. 특검을 지금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예, 특검을 안 받고 이거를 버틸 수 있으시겠냐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네. 국정 난맥이 대통령께서 인식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 뭐 죄송한 말이지만 왕조 시대에도 이런 적은 없어요. 왕조 시대에도 부인이 잘못하면 중전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건 왕조 시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이 저 와이프 부인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흔히들 우리가 뭐 베갯머리 송사라고도 하잖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검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신조 부대변인님. 저는 뭐 명태균 의혹 이런 것들은 질문이 나올 게 너무 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 간담회를 급하게 잡으셨는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일정을 당기셨는지 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측보다 좀 빠르죠. 네, 많이 네, 빠르죠 네. 지금. 조금 더 예리해 보이네. 아니 저 같으면은 이런 거 네.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자존심이 되게 강하대. 그래서 자기가 무능하다 뭐 그렇다 보면 되게 네. 막 그 빡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파일들을 막 공개하면서 뭔가 대통령을 더 난처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위한 빌드업이었군요. 아니.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평론가들 입장에서 예, 예. 어떻게 그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뭐 천공, 뭐 명태균 이런 주술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탄핵 요건이 아니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라고 하면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명태균 씨의 사실 그 많이 리액션이 만나긴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또 일단은 국정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후 4부에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